네, 엔지니어랩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이동근이라고 하고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기초 전기, 전자기학 내용 같이 진행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이고요. 복잡한 내용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앞으로 제 수업이 어떤 목표, 어떤 방향성, 그다음 제가 무엇을 중요하게 말씀드릴지 가이드를 잡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기학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실 이 타이틀은 좀 어폐가 좀 있는 게요. 전기를 아예 처음, 이제 전기 수험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전자기학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맞죠? 근데 일단은 그래도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인식 기준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게 기사, 산업기사 하기 위해서는 5개의 과목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되는 이 전자기학 요 과목이 사실은 악명이 좀 높아요. 왜? 뭐 때문에? 어려워서. 난이도가 어려워서, 그 다음 공부하기 힘들어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전자기학 내용, 뭐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보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개념 자체가 어려워요. 이거 자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자주 쓰는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얘기하기 편해요. 내가 이해하기 편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예 전기라는 새로운 학문을 들어갈 거고요. 학문에서 쓰는 기본적인 배경, 세팅, 용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용어와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생소해서 어렵습니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듣고 나도. 거꾸로 개념이 문제고요. 실제 문제 풀 때 대부분이 뭐 가지고 얘기되느냐? 식을 가지고 얘기해요. 문제 풀 때 문제를 한번 보시고 밑에 해설서를 보잖아요. 그럼 식이 대뜸 나와요. 문제 써 있고 식이 나옵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문제를 풀려면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숫자를 집어넣어서, 물론 그 과정은 계산기가 할 거예요. 식을 알아야 숫자를 넣어서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1번인지 2번인지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당연히 외워야 돼요. 어려워요. 필연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가 종합이 돼서 어떤 특성이 나오느냐? 전자기학은 기본적으로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암기 과목 아니에요?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기해야죠.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암기 안 하고 시험장 갈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신 것은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이 암기할 내용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암기에 포커스를 둔다기보다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기본 용어들을 해석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포커스는 그렇습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암기 안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할 건 하셔야 됩니다. 네, 포커스는 암기보다는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개념을 받아들이는 작업을 위주로 할 겁니다. 따라서 2번과 연관될 것 같아요. 강의의 난이도와 한계입니다. 네, 저는 기초 강의를 표방했기 때문에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강의만 딱 완강하고서 전자기학 만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매우 낮은 확률로 그러할 것이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려운 내용, 심오한 내용들은 다 빼고 정말 기초, 쉽게 접근 가능한 내용들만 뽑아서 강의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내용은 어려운데 시험에 나오는 거 있어요. 네, 그 내용까지 다 다룰 수는 없을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난이도 상중하 중에 상은 과감하게 배제하고요. 하와 중 여기에서만 놀 겁니다. 하, 중에서 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여러분께 체감이 되는 얘기를 하자면 전자기학 전체 한 과목 20문제거든요. 네, 제 예상이에요. 제 난이도, 가장 요 난이도로 수업을 들었을 때 아마 점수를 잘 받으면 4개까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네, 전체 20문제 중에 4개까지 맞출 겁니다. 근데 좀 이렇게 4점이 좀 아쉽다. 어차피 4개 맞아도 꽈락은 꽈락이니까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첨언 하나 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난이도 하와 중짜리에 시간을 둔다는 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장 우리가 어떤 나무에서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바닥을 다지고 새싹이 딱 돋아 나오는 그 수준까지가 이 강의의 포커스입니다. 네, 바닥이 잘 단단하게 다져지고 새싹이 튼튼하게 나오면 그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양분을 주고 햇빛을 주고 해서 튼튼하게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나오긴 하겠죠. 어쨌든 포커스는 바닥 토양을 다지고 새싹이 잠깐 나오는 거, 조그맣게 나오는 거, 여기까지가 포커스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아마 오해는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세 번째, 제가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것인가, 저의 중점, 포커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개념, 대표 문자, 내용, 단위고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특별 대우를 하겠습니다. 네, 미리 이렇게 박스를 치고 여기다가는 별표 3개를 넣을게요. 앞서서 제가 전자기학은 당연히 시험 문제를 풀 때 개념 알아야 되고요. 식을 알아야 되고요. 식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기로 계산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식을 암기하라고 했어요. 네, 암기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암기가 1순위는 절대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이 개념을 공부한다는 건요. 이거예요. 개념, 대표 문자, 내용, 단위. 이 4가지가 완벽하게 조화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은 그 내용을 공부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되게 기준을 높게 잡을 겁니다. 되게 타이트하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강의를 봤어요. 오늘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을 듣고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대표 문자, 내용, 단위 요 4가지 중에 하나라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라도 좀 바로바로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아직 이 공부 덜 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 다 기억나는데 단위만 바로바로 안 나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공부 안 한 거라고요. 그게. 기준을 높게 잡으셔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어떤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뭐 개념, 용어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개념들을 친절하게 한국어로 우리 한글로 잘 적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알파벳 문자 혹은 그리스 문자 이상한 기호로 퉁칠 거예요. 이게 대표 문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자기학은 아니고 회로인이지만 전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험 문제 앞으로 한글로 전, 지읒, 니은, 이응, 아, 비읍 이렇게 안 써준다고요. 그냥 V라는 문자 땡 이거 하나 딱 던져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거 보고 아 전압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게 대표 문자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되게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합니다. 어떤 개념에 대해서는 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데에서는 그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데에서는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문장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때에 따라서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식, 그림, 문장, 점점점 기타 여러 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 빠졌네. 정의. 됐죠?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당연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여러분이 전자기학을 어려워하는 부동의 최상위권의 이유는 이거예요. 단위. 단위라고 합니다.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건요. 크게 보면 물리학의 일부분이에요. 물리학 그냥 과학이에요.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중요한 거, 얘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이게 단위거든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걸 공부했어요. 근데 단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럼 그 공부 안 한 겁니다. 기준이 높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특히 대표 문자, 단위 둘 다 한국어로 써 있으면 기분이 참 좋겠지만 이런 학문들은 주로 서구권에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알파벳 혹은 그리스 문자 혹은 이상한 기호를 갖다 쓸 겁니다. 우리는 그 기호를 빨리빨리 알아보고 구분해서 아, 요게 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캐치하셔야 돼요. 단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매 수업마다 강조 드릴 겁니다. 단위는 어떻게 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빨리 부딪혀서 깨지면서 빨리 외우고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경지로 올라가셔야 여러분이 그 뒤에 있는 난이도 중상, 상짜리 내용을 다룰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절대로 타협할 생각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진행할지 복습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공부의 가장 중요한 3단계는 예습이 있고요. 본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 복습이 있어요. 근데 우린 기초잖아요. 처음부터 하는 거잖아요. 예습 기대하지 않습니다. 배경 지식 기대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제 수업, 본 수업 정확하게 잘 듣고요. 여러분은 뭐에 목숨을 걸면 된다? 복습에 목숨을 걸면 된다. 됐죠? 복습은 뭐예요? 내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당연히 이거죠. 오늘 배웠던 내용의 핵심 개념이 뭐였지? 요놈의 대표 문자가 뭐였지? 요놈의 내용, 그림, 수식, 정의, 핵심, 어떤 수치, 값, 정의, 그림 나오겠죠? 그거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개별 단위가 있다면 단위까지 같이 완벽하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요구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필히 따라와야 하는 복습의 수준입니다. 괜찮나요?
네, 여러분 요 수준 잘 정리해 주시면 앞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제가 강조드리는 바가 뭔지 이해하면서 같이 저와 같은 스텝으로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이어서 첫 번째 벡터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